지금까지 좀 반도체 업황을 보면 네. 엔비디아만 잘 나갔잖아요. 네. 엔비디아와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잘 나갔을 때 네. 그 생태계가 있는데 네. 생태계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잘 실적이 아직까지 조금 네. 좋지 못하다거나 가이던스에서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2분기까지 좀 안 좋은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로 인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그런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 발표에서 굉장히 네. 좋은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실적 발표를 하고 급등하는 주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AMD 생각나요. AMD가 내년 가이던스 20억 달러 제시했죠. 네네 맞습니다. 네. AMD는 또 경쟁자기도 하고, 네. 근데 엔비디아가 좋아지면 동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일단은 델부터 볼게요. 네. 델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델 하면 옛날에 컴퓨터의 네. 혁명을 갖고 왔던 네. 회사인데 지금은 뭐 PC는 사양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델이 지금 저 메인 비즈니스는 이제 서버를 만들어서 네. 컴퓨팅 그런 노하우와 기술이 있으니까 서버를 만들어서 파는데 델이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지금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델의 서버 출하량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네. 게 그런 증권가에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기사 제목이랑 내용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일단 뭐 내용 먼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용 보시면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데서 분석을 한 건데 네. 이게 약간 인공지능 서버 수요 기반으로 얘네 그 델의 서버 출하량이 내년에 한 15% 성장할 것이다. 네. 업계 평균이 3에서 5%로 웃도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델은 AI 서버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델의 2023년 AI 서버 출하량이 10,000대에서 15,000대 이하인데 내년에는 25,000에서 30,000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델의 실적을 2배네요. 네, 견인할 것이다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엔비디아 GPU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아서 팔 때는 많은데 주문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우리가 그때 만들지를 못해서 많이 못 팔았다. 근데 그게 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양쪽 좋은 거죠. 반도체 업계도 좋은 거고 거기다가 그러면 AI 업계도 빨리빨리 이게 들어오니까 더 빨리 학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AI 서버가 빨리 팔리고있구나. 근데 AI 서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델이나 이런 뭐 HP나 이런 데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사가는 데들이 있고요. 네. 주로 작은 기업들이 그냥 그걸 사가죠. 네. 그냥 우리로 치면은 그냥 삼성 노트북, LG 노트북을 사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빅테크들은요, 그냥 그런 기성품을 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을 시키거든요. 그냥 OEM을 맡겨요. OEM, ODM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로 하는 데가 이제 주로 대만 기업들이죠. 퀀타나 뭐 폭스콘 이런 데들인데 네. 미국에도 약간 그런 서버 ODM에 특화된 기업이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많이 주가가 뛰었어요. 요거 한번 실적을 보시면 네. 제가 얘네 실적 발표 그런 파워포인트에서 캡처한 화면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얘네 실적이 원래는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게 병목 현상 때문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분기가. 근데 네. 선방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게 좀 풀리고 있다. 앞으로 실적 되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그런 OEM 업체들한테 맡겨요. AI 서버를. 근데 주로 한 75%가 대만에서 만들어집니다. 퀀타, 폭스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데 걔네들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일반적인 서버도 많이 만드는데 슈퍼마이크로라는 데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AI 서버에 특화되어 있는 한 10% 점유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의 업황과 되게 직결되어 있는 업체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오늘 뭐 장표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런 AI 서버에 특히 엔비디아 AI 서버에 이제 컨버터를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게 네. 굉장히 메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얘네 실적이 좋아지면 엔비디아 서버 많이 팔리는구나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이게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쨌든 뭐 코어스 병목이잖아요. 코어스 어드밴스 패키징 병목이 좀 풀려나가면서 이런 그런 AI 서버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델이든 슈퍼마이크로든 모노리식 파워든 대만의 ODM 업체든 이런 데들의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엔비디아 혼자 좋다가 같이 좋아지는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밑에서. 오늘 방송은요. 네. 진짜로 리플레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또 생소한 기업들이 있고 제가 좀
네. 좀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아. 무슨 얘기야? 무슨 기업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냥 정리를 하면은 엔비디아의 AI 서버가 많이 팔리면 같이 좋아지는 그런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병목 현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 AI 붐이 정말 실체가 될 것이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는데 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네. 두 번째 말씀드린 그 AI 붐의 실체에 대한 의심은 진짜 확실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병목 현상까지 좀 풀리면서 지금 장희성 지점장이 계속 언급해드린 그런 업체들이 그야말로 신고가나 최근에 굉장히 좀 고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그럼 이미 올랐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종목들을 사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사실 AI 붐은 그야말로 지금 초입에 있다는 게 네. 지금도 이렇게 화제인데 초입에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모닝 라이브는 지금은 정말 생 라이브고요. 나중에 리플레이 계속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AI 씬을 둘러싸고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물리적인 지진이 아니라서 까먹을 수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으니까요. 정말로 네,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모닝라이브와 같이 공부하면서 리플레이 좀 돌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AI 서버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전통 서버는 어떠냐? 네, 이거죠.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그것도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업체가 또 대만에 있어서 좀 중화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수프림 일렉트로닉스랑 에이스피드 매출액 추이를 제가 좀 네. 준비한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그냥 요것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기 회사 이름도 있네요. 네. 네. 수프림 일렉트로닉스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의 유통상이에요. 네. 근데 얘네는 이제 특히 중화권으로 거의 95%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분기 추인데 그게 이제 회색, 연한색, 짙은 붉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분기가 이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이니까 그거를 분류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자료인데 네. 보시면은 요번 분기 이제 10월 판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삐쭉 좀 올라왔죠. 10월이 그렇죠. 네.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화권들은 지금 이게 그런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풀리고 있는 거고 에이스피드라는 회사는 이거는 정말 그 컨벤셔널 서버, 전통 서버의 그냥 그 추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뭐냐면은 BMC라고 해서 베이스보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서버에 각종 센서를 달아서 이 서버가 잘 작동하는지를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그런 부품 장치를 파는 회사거든요. 네. 에이스피드 대만 업체예요. 근데 얘네가 실적이 줄어들면 서버가 덜 팔리는 거예요. 얘네가 실적이 늘어나면 서버가 많이 팔리는 겁니다. 거의 점유율 70%를 넘나들고 있어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분기의 첫 번째 달 회색 그래프가 요 그래프 다시 보여주시면 삐쭉 올라왔죠. 그러네요. 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았던 때로 회복이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전통 서버가 안 좋았던 이유는 전통 서버는요 사실 4개 업체만 보면 됩니다. 클라우드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네. 이렇게만 보면 되거든요. 네. 메타는 자기네들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들은 비슷했는데 메타가 확 줄어들었어요. 한번 요거 제가 메타의 캐펙스 추이를 한번 네.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예, 요걸 보시면은 분기별 말고 연간을 보여주세요. 네. 예, 연간 보여주시면 작년에 줄어들었죠. 이게 그 지금 음영돼 있는 거는 내년 예상이기 때문에 약 10% 정도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는 그냥 서버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내년에 다시 20% 늘린답니다. 그러네요. 메타가 왜 줄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가 기존에 얘네가 이제 공냉식 서버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네. 식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에어컨 틀고 과열되면? 난리. 네. 자체적으로도 그런 냉각시키는 시스템인데 공냉식, 공기로 냉각시키는 거에서 순행식, 물이 지나가는 호수로 해서 그런 냉각시키는 순행식으로 플랫폼을 완전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신규 투자를 줄였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갔다고 하면서 내년에 20% 다시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높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메타가 다시 서버를 늘리기 시작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통 서버 시장도 다시 살아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서버 디램, 뭐 DDR5 이런 것들까지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업체들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제 것들이 바탕이 깔리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좀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 종목들까지 여러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굉장히 호재 아닌가요? 업황이 굉장히 좋아진다. 지금까지 HBM만 좋았었는데
DDR5가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시작되고 있다. 전통 서버까지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